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문에 가면 백신을 맞으셨다고. 예, 어떻게 딱 나이 연차 마지막에 걸려서 예. 얀센 백신 맞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뭐 발열이나 오한 이런 건 없었는데요. 오, 네. 아직까지 이제 주사 맞은 팔이 근육통이 좀 있어서 예, 그 증상밖에 없습니다. 예, 하루빨리 더 큰 증상 없이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아니, 시작 전에 계속 팔을 이렇게 움직이시길래 재미삼아 한번 여쭤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보겠습니다. 꿈의 소재 탄소 나노튜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좀 어려워서 공부를 해봤는데 네. 열 전도율이 다이아몬드보다 높고 철강보다 단단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좀 뜬구름이 아닐까 싶은데도 네. 또 LG화학은 공장 증설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네. 저희가 조금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자세하게 탄소 나노튜브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나오네요. 예. 지금 뭐 여기 나오다시피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저희가 이제 탄소 섬유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쉽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 가지 이제 경도와 강도를 강화시킨 물질이고요. 탄소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친환경 물질이다라는 이슈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뭐 친환경 이슈라 친환경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LNG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도와 강도가 높은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탄소 관련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아니면 탄소 섬유 이러한 소재 관련 주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뭐 LG화학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제 주요 소재 기업들이죠.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네. 경우도 지금 관련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우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오픈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상보 이러한 기업들이 관련 사업 쪽에 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관련주를 좀 살펴봤었는데 뒤에 나와 있듯 대유플러스도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호석유나 LG화학, 뭐 상보, 오픈베이스, XINC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조금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한데요. 대형주를 따라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은 대형주들 좋죠. 네.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은 과연 이 테마가 상승을 할 때 그럼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부분으로서의 매출 비중 자체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소재들에 대한 성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관련 사업 쪽의 기업은요. 가장 주가가 좀 세게 올라오고 있는 대유플러스라는 네. 기업입니다. 대유플러스라는 기업은요, 뭐 기본적인 사업 영역 자체는 그룹사 내에서 통신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가전 부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 알루미늄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알루미늄 휠이나 이러한 자동차 부품 쪽의 매출액이 거의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테마주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실적이 없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죠. 네. 하지만은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테마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주가의 상승은 탄소 나노튜브 이슈뿐만이 아니라 네. 콜드체인 관련 이슈까지 맞붙으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전기차 충전소 이러한 이슈까지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으로서의 모멘텀들이 좀 중첩되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차치하고 이 회사는 결국은 기본적인 부분으로서의 신소재 사업 쪽에서의 알루미늄 휠 이것은 결국은 전방 산업이라는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분 쪽에 대한 호조세 그리고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세에 따라 실적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가 차트를 보면서 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우플러스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분명한 것은 주가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급등의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결국 실적이다라는 것이고 전방 산업이 좋다는 얘기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수준은 얼마로 잡겠느냐. 네. 지난 2014년도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좀 만들어냈었던 2,100원 선 정도의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는 1,600원 선을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오늘의 종목 대유플러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유플러스 목표가 2,1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1,600원 짚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오픈해 봅니다. 아이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핸드폰 어디 거 쓰세요? 저는 삼성 거 씁니다. 예, 지난번에 갤럭시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갈대 같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 30가 하반기에 출격되면서 이제 디자인도 좀 많이 유출이 된 상황이에요. 네. 사실 아이폰을 좋아하는 저만 같아도 이제 한번 기다려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면 네. 당연히 흥행은 성공을 하겠죠. 그렇다면 부품주나 관련주를 저희가 투자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아이폰 부품주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BH, LG이노텍, YMT뿐만 아니라 OLED 관련주 덕산네오록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디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폴더블 관련주 네, 쪽 하면서 맞아요. OLED 그리고 신지 관련주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결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은 지금 전통적인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내에서 대형 IT 업종군들 주가가 생각보다는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 최근에 어느덧 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다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애플의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이폰의 신제품 이슈,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더 좋은 종목을 또 발굴을 해봐야 할 텐데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이 기업은 최근의 주가 흐름 자체는 그래도 뭐 세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네.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ITM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2차 전지 보호 소재, 보호 모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대표적인 제품군들 자체가 아이폰 그리고 에어팟이라는 무선 이어폰 쪽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애플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가졌었습니다. 지난 2년간 에어팟 신제품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리고 아이폰의 모델 출시에 따라 이 회사가 좀 들어가는 모델 수가 적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와 함께 이 제품군들이 들어가는 모델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선 이어폰 쪽에 대한 신제품이 오랜만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ITM 반도체 쪽에 대한 부품 소재의 수요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의 주가 흐름 자체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차트 흐름 살펴보시면은요. 언급드렸듯이 주가가 세게 올라가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바닥을 찍고 천천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현 수준에서 20% 정도 높은 6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4만 6천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 관련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부품주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그중에서 하반기에 이제 무선 이어폰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고 있는 ITM 반도체 종목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테마는 이 테마주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ITM 반도체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6만 원까지 잡아주셨고 현재 가격대가 49,5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손절가 46,000원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투자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테마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